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유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계관 여행 시즌2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세계관 시즌1에서 여러분 다 들으셨죠? 혹시 세계관 시즌1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그 유튜브를 열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관은 신앙적인 어떤 뜨거움이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계관 공부는 생각을 증폭시키는 자리입니다. 좀 더 다른 각도로 보고, 좀 다른 모습으로 보고,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편적인 시선, 신앙의 눈으로 자꾸만 단편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밖에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 뭐 선인가, 악인가, 그것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요. 이게 우리의 언어가 궁핍해지지요. 세상에 진짜 거대한 이 문명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있고 사고의 파편들이 있고 생각의 관점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가진 건 진리가 맞아요. 우리가 가진 건 진리가 맞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고 우리 가진 성경이 분명히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아멘이지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이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의 생각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문명과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에 체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부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좀 말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막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말하기 싫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한번 듣고 싶은 사람,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그분의 이야기와 한번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울타리가 굉장히 넓고 깊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조금 여러분의 그 생각의 울타리 속으로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꼭 필요합니다. 세계관 여행은 근데 하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 이야기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성경과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공부가 세계관 공부입니다. 세계관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인 교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세계관 2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쩌면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생소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생각이 다르면 질문도 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에게 말씀도 해주시면서 좀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뮬라크를, 탐욕이 이끄는 사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1940한 4, 5년 되면 이제 2차 대전이 끝이 납니다. 세상 모든 문명이 거의 파괴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실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에 대한 긍정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인간이 이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그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을 겪게 되는 거죠. 모든 공장과 산업 시스템이 파괴되니까요. 물건이 없잖아요. 굉장히 굶주리고 결핍이 심하고 어렵습니다. 뭔가 빵이 필요했고, 물건이 필요했고, 옷이 필요했고, 신발이 필요했다고요. 1950년, 60년, 70년 접어들면서 세계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고 물건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건이 이제 막 흘러 넘치는 거죠. 빵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풍성한 사회가, 풍족한 사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분명히 풍족하거든요. 빵이 많거든요. 옷이 많거든요. 신발이 많거든요. 물건이 많아요. 그런데 1940년대와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없어서 궁핍하던 그 시대와 많아서 궁핍한 이 시대,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없어서 궁핍하고 괴롭고 결핍되던 이 허기진 이 마음들이 1970년, 80년대 풍성해졌잖아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가만히 살펴본 한 사람, 보들보들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소비사회라는 책을 딱 쓰면서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관점, 세상을 이해하는,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그렇게 신봉하던 그 생산을 많이 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던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보드리아르가 소비의 사회라는 이 책에서 새로운 관점들을 하나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1940년대, 50년대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만듭니다. 물건을 만들면 그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자재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재값이 얼마입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부품값이 얼마입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원자재 값과 또 노동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생산 가치로 그 가치가 부여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교환이 됐다고요. 교환이 되죠. 그러면서 1940년, 50년, 60년, 70년 접어들면서 이제는 기술이 막 발전합니다. 기술이 막 발전하니까 이게 마우스잖아요? 이건 지금 줄이 있습니다만 조금 지나면 뭐가 나올까요? 줄이 없는 게 나오겠죠. 좀 더 지나면요, 더 좋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줄이 있는 건 1,000원, 줄이 없는 건 2,000원, 또 다른 기능이 있으면 3,000원. 기능이 올라가고 사용하기에 좋은 새로운 기술이 그 접목될 때마다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요. 그렇게 교환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1970년, 80년대에 이미 그 모든 세상에 공장이 다 섰버렸습니다. 공장이 막 엄청나게 서서 물건이 밤새도록 24시간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물건을 소비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신발이 있어. 신발이 떨어질 때까지, 신발이 다 닳을 때까지 내가 신발을 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주의 사회가 망하는 거지요. 멸망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이 사회, 경제 구조, 사회 구조가 계속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세울 수는 없다고요. 물건을 찍어내지 않으면 이 공장을 어떻게 합니까? 공장을 세워버리면요, 근로자는 다 해고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새로운 물건을 찍어내야 하고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새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생산 가치, 사용 가치, 기술력, 기능성,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비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980년, 90년, 2000년 오늘까지 지속된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호가치입니다. 기호가치. 기호가 뭐죠? 사인이죠. 사인이죠. 옛날에 자동차라는 기호, 자동차라는 글자와 대치된 그 자동차는 무엇이죠? 탈 것입니다. 자동차는 바퀴가 4개 달린
타는 물건입니다. 멀리까지 빠르게 나를 데려다 줄 기능, 그 다음에 사용성, 그리고 그 철강과 타이어와 이 모든 것들을 얼마 들었느냐, 뭐 그런 게 중요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더 이상 자동차가 탈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동차는 새로운 기호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고요. 자동차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호 가치,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이죠.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나 탈 것 살 거야. 난 탈 것 살려고 자동차를 사지 않는다고요. 이런 광고 보셨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라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뭐로 대답했다고요? 뭐 대답하죠? 그랜저. 자동차가 탈 것이라는 가치에서 또 다른 하나의 기호가 그 가운데 그 이미지가 씌워졌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공했다. 나는 성공했다. 성공에 따라서 이 자동차가 달라지는 거죠. 또요. 냉장고는 얼음 만드는 기계입니까? 그 기능성, 생산 가치, 사용 가치였는데 지금은요. 냉장고가 작품이 되다. 새로운 삶에 대한 위대한 여정. LG 시그니처.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롯데캐슬. 집이 사는 곳입니까?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나의 수준을 결정해주는 또 다른 기호 가치를 가지는 거죠. 이제 사람은 무엇을 살 때에 기능이 어떠느냐, 그거 이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어떤 재료로 사용되었느냐, 어떤 재료가 그 가운데 있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느냐, 어떤 기호 가치가 새롭게 부여되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매할 때에 나는 그 실제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구매한다고요. 실제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만들어서 끝없이 사람의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고 탐욕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뭘까요? 그게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를 통해서 생산자들이 끝없이 소비의 욕구를 충동질하는 거죠. 소비 욕구를 막 불러일으킵니다. 신발이 10켤레가 있더라도 나는 11켤레를 사야 돼요. 왜? 11켤레 그 제품은 새로운 제품 플러스 뭐라고요? 새로운 이미지가 부여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허기를 느끼고 사람은 과소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간다고요. 이게 위험한 것은요. 어쩌면 내가 필요해서 내가 꼭 의지를 가지고 내 이성으로 생각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그려준 그림, 나에게 이미지를 만들어준 그대로 내가 따라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종속적 소비한다고요. 내가 굉장히 종속적으로 마치 누구인가 이렇게 종로 타듯이 그렇게 소비하면서 내가 점점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어려워지고 마음의 허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내냐면 기호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소비 전략을 세우냐면 기호 가치 속에서 구별짓기와 지위 표시라는 그 가치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구별짓기, 지위 표시. 그래서 무슨 주택 사면 좀 가난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데 롯데캐슬 사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을 짓고 지위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땡땡 주택에 사는 사람은요, 땡땡 빌라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위를 바라보니까 그 구별 짓고 그 지위 표시에 내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위에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소비해 가는 거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롯데캐슬은요, 롯데캐슬은 끝입니까? 롯데캐슬에 살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할까요? 아니죠. 새로운 가치를 또다시 부여한다고요. 트럼프 월드.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달려가면서 더더욱 구매하는 거죠.
끝없이 지위를 만들고 계층을 만들어서 계단을 만들어서 소비하게 만드는 이 구조를 보드리아르가 본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속에는 절대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이 소비 사회의 기호 가치가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낸 이 소비 사회의 희생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보세요. 보드리아르가 볼 때에 이미지를 소비합니까? 실제를 소비합니까? 사람은 이미지를 소비한다고요. 그러면 실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이걸 소비하면 이렇게 돼요라고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미지 기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실제보다 이 기호 가치, 이 이미지가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이 이미지는 이 실제와 똑같든지 아니면 실제가 중요했는데 지금 오늘 현실은 이 실제는 없어도 돼요. 실제는 그냥 필요 없는 거죠. 이미지가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에서 이미지로 가는 이 통로를 뭐라고 했다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뮬라숑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이 보드리아르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학문의 학적인 용어를 만든 거지요. 그러면 이미지가 만들어진 이 세상은요. 이 물건은요. 그걸 시뮬라크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시뮬라크가 현재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또 소비자는 현실인지 이미지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마치 매트릭스 보셨습니까?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읽고 있는 그 책을 보면 딱 나옵니다. 시뮬라시옹. 그 책이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가상세계인지 현실 세계인지를 모르잖아요. 가상세계에 살면서 현실 세계라고 착각을 하지요.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혼재된 세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혼재되면서 가상세계, 이미지가 훨씬 더 강화된 세상, 바로 이 시대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소비하는 그 패턴이 그렇게 결정된다고요. 그러면 보드리아르가 끝없이 소비하고 만들어내고 소비하지만 뭘 보았다고요?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결핍감, 궁핍감을 보았잖아요. 그 궁핍감과 결핍감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행복으로 바뀔까요?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없이 시뮬라크를 만들어내는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 사회에 대해서 침묵하라. 쳐다보지도 말고 너는 침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보드리아르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잠언 27장 20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사람의 눈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사람의 눈은 내가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끝없이 결핍, 내 눈에 보는 순간 탐욕이 일어나고 그걸 추구하고 원한다니까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충만하다고요? 주의 형상으로.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물질보다 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질보다 큰 존재가 물질이 담긴다고 그 만족감이 없는 거죠. 가득 차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인간 가운데 있는 이 거대한 이 존재 가치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사람보다 더 큰 존재로 채워야죠. 사람보다 더 크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 인생을 만족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내가 완벽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넘어가면요. 우리는 이 사회를 볼 때에 한 가지 좀 분명히 느껴야 할 것이 뭐냐면 행복은 내가 가진 소유의
단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이거든요.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허기진 게 무엇일까요? 실제 없어서가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계층화된 이 사회 속에서 항상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윗계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결핍이 있는 게 아니라 결핍감이라 결핍에 대한 느낌, 부족함에 대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가 문제지요. 그러면 우리는요, 행복도 감입니다. 행복감인데 우리는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는 연습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 무엇으로 연습할까요? 일상의 그 사소한 소소한 그것에 만족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내가 조금 더 이 거리를 두고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메이드 인 막 명품을 만들어낼 때에 나는 메이드 인 뭐라고요? 메이드 인 God, 메이드 인 Jesus,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이런 존재 가치, 소유 가치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딱 분명할 때에 나는 이 소유 가치의 수레에 타지 않는 거지요. 내가 분명한 존재 가치, 상상할 수 없는 그 물질에 빗댈 수 없는 거대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딱 확정하면요, 소유 가치에 대해서 내가 뭐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고 가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하고 그렇게 마음이 막 요동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눈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비할 때에, 어떤 것들을 소비할 때에 시류에 만들어낸 이 이미지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답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주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담담하게 정확하게 소비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소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탐욕이 이끄는 사회,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 이것으로 1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